사실 거짓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정상적인 능력입니다. 문제는 도박 중독 문제가 있는 당사자가 이 능력을 도박을 숨기고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제기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거짓말입니다. 몇 주 전에도 거짓말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거짓말이 반복될수록 왜 점점 쉬워졌는지 뇌과학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거짓말에 대해 접근해 보겠습니다. 도박 중독 상황에서 거짓말의 문제는 늘 함께 따라오기 마련인데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통해 위기를 모면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아주 싼 값에 문제를 해결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살펴보면 거짓말은 정말 값이 비싼 대가를 치르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거짓말로 인해서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짓말을 할 때 우리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박을 하고 들어온 사람이 가족에게 야근하고 왔어 라고 말하는 그 짧은 순간 겉으로는 한마디 말을 한 것이지만 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실제 있었던 사건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이, 실제 일어났던 진실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억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럴듯한 가짜 이야기를 새롭게 창작을 해야 돼요. 네 번째로 상대방이 지금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고 있는지 계속 추측하는 데 머리를 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들키지 않도록 내 표정과 목소리, 행동까지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이 모든 것이 이 짧은 순간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습관처럼 짧게 한 문장의 거짓말을 한 것 같지만 우리 뇌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고 번거로운 정신적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있는데요. 2004년도에 영국 셰필드 대학교의 정신의학자 스펜스 교수 연구팀이 영국 왕립학회 학술지에 이 중요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논문 제목은 속임수에 대한 인지신경생물학적 설명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연구는 그동안 진행된 거짓말 관련 뇌 영상 연구들을 종합해서 설명했고요. 또 직접 실험한 결과를 정리한 논문입니다. 실험은 이렇게 진행되었어요. 참가자들에게 그날 했던 일들에 대해서 예, 아니요로 답하게 했습니다. 참가자들이 보는 화면에 초록색 신호가 뜨면 진실을 말하게 하고요. 빨간색 신호가 뜨면 거짓말을 말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fMRI로 뇌 반응과 반응 시간을 측정을 한 거죠. 결과는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을 할 때 반응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보다 거짓을 말할 때 대답하는데 약 200m초, 즉 0.2초가 더 걸린 겁니다. 짧아 보이지만 뇌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매우 극명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함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작업 처리 시간이 필요했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 발견된 사실은요, 거짓말을 할 때 뇌의 특정 영역이 더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전전두엽과 전대상 피질이었는데요. 이 영역들은 우리 뇌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기능, 즉 계획하고 무엇인가 억제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실행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된 겁니다. 진실을 말할 때는 뇌의 전체적인 영역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실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뇌가 특별히 추가적인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그냥 기본 베이스의 상태라는 뜻입니다. 연구진은 이것을 가리켜서 진실은 기본값, 영어로 베이스라인이라고 표현했고요. 거짓말은 기본값을 억누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추가 작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때문에 거짓말은 뇌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 고난이도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우리 뇌에게 휴식을 주는 거고요. 별다른 노력 없이 그냥 있는 대로 말하면 되는 겁니다. 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우리 뇌에게 일이고 작업이 됩니다. 그것도 아주 고된 일이 되는 거죠. 진실을 억누르고 가짜를 새롭게 창조하고 상대를 살피고 표정을 관리하는 모든 작업을 동시에 해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거짓말을 일삼는 삶이 그토록 피곤한 겁니다. 거짓말은 뇌의 에너지를 막대하게 써버리는 과로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박 중독에서 회복하려고 하면 정신적 에너지가 필요한데 거짓말을 하느라 그 에너지를 다 소진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솔직해질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뇌는 그 무거운 작업을 내려놓고 비로소 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도박 중독에서 회복을 잘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만족감을 표현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아도 돼서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 행복하다,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원리에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도 설명됩니다. 사람이 몹시 피곤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으면 진실이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옛말에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라틴어 격언에도 포도주 속에 진실이 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말은 에너지가 많이 드는 작업인데 피곤하거나 취한 상태에서는 그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뇌가 거짓말을 유지할 힘이 없어지면 가장 힘이 덜 드는 기본값인 진실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연구 결과를 도박 중독 상황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물론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연구는 도박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에요. 실험실에서 사소한 거짓말을 시킨 연구죠. 그래서 도박 중독자의 뇌가 반드시 이렇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도박 중독 문제가 있으신 분들의 거짓말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틀을 제공합니다. 재밌는 현상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가족들이 자주 하시는 또 다른 관찰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떨 때는 거짓말이 너무 어설퍼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빤히 들킬 수 있는 거짓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 연구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설명드렸듯이 중독은 그 자체로 뇌의 전전두엽 기능을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려면 바로 이 전전두엽의 실행 기능을 총동원해야 되는 겁니다. 즉 중독으로 이미 조절 능력이 약해진 뇌가 거짓말이라는 고된 작업까지 감당하려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버거운 거죠. 그래서 역설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정교한 거짓말을 만들어낼 인지적 자원조차 부족해져서 앞뒤가 안 맞는 매우 조잡한 거짓말을 반복하거나 억지를 부리게 되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도박 중독 문제가 있으신 분들의 어설픈 거짓말은 그 사람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뇌의 조절 능력과 억제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물학적 신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박 중독자는 왜 이렇게 힘든 거짓말을 계속하는 걸까요? 스펜스의 연구는 거짓말의 본질을 진실 반응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실이 기본값인데 그 기본값을 능동적으로 눌러서 막는 행위가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임상적 통찰이 나옵니다. 도박 중독 당사자가 진실을 억누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실을 말하는 순간 찾아올 고통 때문입니다. 가족의 비난, 실망, 분노, 그리고 빚의 독촉, 관계의 단절,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경험 회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현실을 피하려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박 중독자의 거짓말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때 닥쳐올 심리적 고통을 전전두엽을 총동원해서 필사적으로 막아내는 과정, 그 방어 작업이 바로 거짓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말의 뿌리가 경험 회피라면 해결의 방향도 분명해지기 때문이죠. 진실을 말해도 견딜 만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진실을 말했을 때 비난과 처벌만 돌아온다면 뇌는 더더욱 진실을 억누르고 거짓말이라는 방어막을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가족분들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도박 중독자의 가족들은 대부분 이렇게 지내십니다. 이 말이 진실일까?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당사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분석하고 표정을 살피고 모순을 잡아내려고 온 신경을 곤두세우죠. 그러다 보면은 가족 자신이 먼저 피폐해질 수 있어요. 물론 사실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죠. 하지만 오늘 이 연구가 주는 메시지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거짓말을 잡아내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뛰어난 추리력으로 당사자의 거짓말을 입증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사자가 뇌의 조절 능력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본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은 전전두엽의 실행 기능을 쥐어짜는 고된 작업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당사자가 단도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뇌의 실행 기능이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이라는 비정상적인 에너지 소모를 멈추고 기본값인 진실로 들어올 수 있는 생물학적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집중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을 추적하는 데 에너지를 쏟기보다 확인 가능한 구조,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통장 공개, 채무 목록 정리, 상담 출석 확인 같은 이런 어떤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신뢰는 말이 아니라 구조로 회복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보다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거죠. 당사자가 어렵게 진실을 말했는데 그 즉시 폭발하고 비난하면 당사자의 뇌는 학습하죠.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역시 진실을 말하면 안 되는구나. 더 완벽하게 숨겨야 되겠다. 그러면 경험 회피는 더 강해지고 거짓말은 더 정교해지고 지속되게 되는 거죠. 물론 진실을 말했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말한 것은 회복 행동으로 인정하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그 말을 들으니까 화가 많이 나. 하지만 숨기지 않고 말해준 건 분명히 의미 있게 보겠어. 오늘은 사실 확인부터 하고 대책은 내일 차분히 정리하자. 도박 중독 문제가 있으신 당사자분들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거짓말이 위기를 넘기는 방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봤듯이 거짓말은 뇌를 끊임없이 쥐어짜는 고된 노동입니다. 거짓말을 유지하느라 여러분의 뇌는 쉴 틈 없이 일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이고 그 스트레스가 다시 도박 충동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진실을 말하는 것은 뇌를 쉬게 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어요. 진실을 말하고 나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고백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진실부터 시작하세요. 사실 오늘 도박 충동이 있었어. 지금 이 말을 하기가 너무 두려워. 솔직히 말하면 어제 도박 사이트를 검색했어. 이런 작은 진실들이 여러분의 뇌를 조금씩 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쉼이 회복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논문이 던지는 깊은 통찰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스펜스 연구팀은 논문 마지막에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데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거짓말쟁이일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연구진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비정상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전략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죠. 이 말이 도박 중독자의 거짓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관점을 줍니다. 사실 거짓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정상적인 능력입니다. 문제는 도박 중독 문제가 있는 당사자가 이 능력을 도박을 숨기고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은 거짓말쟁이라는 낙인을 찍는 데서 시작되지 않고요. 거짓말이라는 전략을 과도하게 쓸 수밖에 없게 만든 그 두려움과 그 고통을 다루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자신의 도박과 관련된 이야기를 솔직하게 전달할 때 비로소 회복의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자기의 이야기를 상담사에게 털어놓을 때 거기서부터
회복할 에너지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짓말하는 뇌가 실제로 얼마나 힘들게 노동을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스펜서의 연구는 보여주고 있죠. 진실은 뇌의 기본값, 즉 휴식이고 거짓말은 진실을 억누르고 새로 만들어내는 작업이자 노동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일은 전전두엽을 총동원하고 쥐어짜게 만드는 고된 작업입니다. 가족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사자의 거짓말을 잡아내는 데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요. 그보다 당사자가 진실을 말해도 안전한 그런 환경을 만들고 뇌의 조절 능력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가족 역할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당사자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거짓말은 여러분의 뇌를 쉴 틈 없이 혹사시킵니다. 진실은 비록 처음엔 두렵더라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뇌를 쉬게 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거짓말은 양심의 부재가 아니라 고통을 피하려는 뇌의 필사적인 노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도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면 도박 중독에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소모하기 때문이죠. 회복하기 위한 에너지가 남지 않게 됩니다. 진정으로 회복을 원하신다면 바로 이 거짓말을 중단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같은 길을 걷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치유 공간 여백의 여백직이었습니다.